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네. 놀이, 그치? 자, 한번 보자.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인간을 놀이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모든 언어권에서 놀이에 관련된 단어가 발견된다는 것은 놀이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람 이름 나왔네. 여기 인문 철학 지문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놀이에 대해서 A라고 정의하고 선생님 매번 요거 인문 철학 지문 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해주지, 그치? 그거를 이어받아서 B라는 사람은 A 다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내 의견은 B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주안점을 둬서 읽기만 하면 돼.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쉽게 풀 수 있어 생각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일반 모의고사보다 수능이나 6월,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연계 지문이 조금 대놓고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문학을 좀 열심히 해놓고 거기서 시간을 줄여서 비문학에서 좀 시간을 많이 써가면서 정확하게만 풀어내면 충분히 또 잘 해낼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비문학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자꾸 연습해보자. 비문학도. 헤라클레이토스가 놀이를 본격적인 철학의 주제로 삼은 이래로 플라톤, 칸트 등 놀이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였고 이후에는 하이징하, 가다머, 핑크 등의 현재 철학자들이 놀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라고 해서 지금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철학자들을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도 가끔 이제 선지에 나오지, 그치? 전개 방식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거 자박자박 이렇게 적어 놓으면 편하다는 거야. 하이징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올 것 같아. 놀이를 학술 연구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학자로서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그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담화 표지라고 얘기했었어 항상. 아니라 뒤에. 그러니까 하이징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아니라 뒤에 이야기야. 논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놀이를 하는 존재이기에 동물과 구분된다고 하면서 인간을 호모 루덴스, 다시 말해서 루덴스라는 말이 이제 놀이하는 이라는 뜻인가 봐. 또한 그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놀이는 임무가 아닌 자발적 행위이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비일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가 되겠고 절실해지는 이유가 되겠지. 자, 그러면 노동의 특징은 뭐겠어? 매일 반복되는 업무고. 괜찮아? 일상적인 행위를 뭐라 그래? 노동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머릿속에 잘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낼 때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좀 잘 맞춰낼 수 있겠지. 하이징하가 놀이의 효용을 말하였다면 가다머는 놀이의 본질적인 속성에 주목하였다. 우선 그는 전통 철학에서 놀이를 일종의 장난, 심심풀이,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생각하고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었대. 첫 번째로. 그에 따르면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놀이에 진지하게 몰입해.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놀이에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놀이를 특별한 관점, 즉 노동과 연관하여 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 놀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는 누구야? 놀이를 진지하게 몰입한다고 생각하는 건 하이징하 플러스 일반적인 사람들이지. 근데 미안해.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 미안해.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누구? 많은 사람들과 하이징하. 일반적인 사람들과 하이징하. 진지하게 모입한다라는 건 누구의 의견이야? 가다마의 의견이지. 그치?
그래서 가다머와 하이지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진지함과 진지함이 아닌 것. 놀이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가다머는 이는 다분히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놀이는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결국은 몰입, 진지성, 진지함.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가다머가 지적한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는 왕복 운동 속성이야.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왕복을 반복하며 하는 것이 놀이하는 사람을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대. 그래서 가다머가 생각하는 건 그렇다는 거야. 하이징어랑 차이점만 하나 두면 돼. 지금 뭔가 계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다머에 따르면 왕복 운동을 전제로 하는 놀이는 운동의 종점인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놀이가 몇 번 반복한다고 해서 놀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동력이 상실될 때 놀이가 끝난다. 이때 운동의 동력이라는 것을 가다머는 정의를 해놨어. 이렇게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 끝나면은 놀이가 끝나는 거야. 인간이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에서의 수행 과제를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설정 과제를 달성한다고 해도 심지어 놀이를 지속하고 있는 한 힘은 놀이 그 자체에 있다. 예를 들어 10점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가 있다고 해보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인문 예술에서 예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했어. 그냥 지문을 이해하는 정도로 툭툭 넘어가면 돼. 그럴 때는 조금 집중력을 살짝 내려놓고 봐도 돼. 알겠지? 좀 빠르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진지하게 최대한 내 머릿속에 넣으면서 봐야 할 것들이 있고 혹은 이해하는 것에 충분하게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좀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 누군가 10점을 달성했다고 해서 놀이가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놀이가 재미가 있거나 이 놀이에 참여자들이 몰입해 있다면 이 놀이는 몇 번이고 계속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다문은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했어. 놀이가 그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처럼 예술 작품도 그렇게 존재한다고 설명한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술이 갖는 힘 때문에 예술이 존재한다. 놀이는 놀이가 갖는 힘 때문에 놀이가 존재한다. 핑크는 놀이를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그런 놀이가 인간의 삶의 주변적 현상도 우연적 현상도 아니고 역시 이런 거 다음에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인간이래 말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핑크의 놀이는 요거야 그냥. 앞에 말들은 좀 너희들이 헷갈리는 말들이죠 오히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필멸의 존재이고 노동자이고 투쟁가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자이고 놀이하는 자야. 이때 놀이는 수행되어야 할 의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 투쟁, 사랑과 다르다. 이거 다르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의무이면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노동, 투쟁, 사랑이네.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놀이는 실패한 과업이나 성취되지 못한 목표로 인한 괴로움을 주지 않고 노동, 투쟁, 사랑으로 인한 시기, 질투, 죽음에 대한 근원적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행복의 오아시스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노동, 투쟁, 사랑은 시기, 질투, 죽음을 생각을 우리한테 떠올리게 하는데 그걸 잊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놀이다. 한편 핑크는 놀이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면서 놀이가 생성되는 계기를 놀이의 구조 계기라고 칭하였다. 그에 따르면 놀이는 재미를 추구하고 의미가 있으면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또 핑크가 주장하는 놀이의 특징이야. 놀이의 특징. 누가 주장하는? 핑크가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네. 놀이의 특징.
또 뭐가 있어? 규칙이 있고 도구가 활용돼. 그래서 놀이의 특징이 이렇게 5가지가 있네. 재미, 의미, 공동체, 규칙, 도구. 핑크는 이 5가지 구조 계기들에 의해 놀이가 생성된다고 말한다. 핑크는 놀이에서 추구하는 재미는 기분과 관련되는데 상상력이 동원된 창조적인 놀이에서 재미는 배가 된다고 하였다. 상상력이 동원되면 놀이가 훨씬 재밌대. 또한 놀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어. 의미는 뭐야? 다시 말해서 현실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자체에서 비롯하는 거야. 놀이 자체에서 비롯하는 그 무언가. 요게 의미야. 현실과 관련되는 것 아니고, 또한 핑크는 놀이가 인간의 공동체성을 전제로 해. 놀이의 규칙은 외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야, 이 선 넘으면 안 돼. 상상력을 동원한 가능성의 영역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놀이의 도구는 현실과 가상이 중첩된 놀이로서 놀이 도구를 활용하는 목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핑크는 놀이의 구조 계기들을 통합하고 있는 것을 놀이세계라고 이름 지었고 명명하다. 핑크에 따르면 놀이 세계는 가상세계이지만 현실적 공간에서 고유한 내적 시간과 공간을 가져. 자, 가상적 세계야.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상상 속의 규칙. 축구 같은 거, 야구 같은 거. 그치? 외부에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야. 그런 규칙들은. 또한 핑크는 놀이의 인간 자기의 자기 세계를 지배하려는 힘의 이해 등을 담은 상징이 나타난다는 걸 보고 이를 놀이 상징이라고 일컬었어. 그래서 자신과 세계를 지배하는 힘에 대한 이해 등을 담은 상징을 뭐라 그래? 놀이 상징이라고 그래. 핑크는 재래의식을 예로 들어 놀이 상징에 대해 설명했는데 재래의식은 그 제사 지내는 거. 인간의 놀이 가운데 가장 진지하게 수행되는 놀이로 놀이 상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신에 대한 재래의식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상상과 창조적인 이해 방식을 보는 놀이 상징에 해당한다. 이 예시지, 그치? 이 사람은 심지어 이런 우리 조직체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조차 뭘로 봤어? 놀이라고 봤어. 놀이. 핑크가 놀이의 구조 계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놀이 세계, 놀이 상징에 대한 연구한 것은 놀이가 단순 유의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현상이며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단순히 뭐가 아니라 유의,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아까 재래의식처럼 막 뭐 재물 바치고 이런 것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좀 어렵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일치하는 것 한번 찾아보자. 일치불일치 문제이고 아마 학교에서 나와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파트는. 답은 2번. 핑크는 놀이가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 요소이냐라고 한번 보면 요 부분 있지? 요렇게 두 줄. 실존적 문제랑 관련된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했어. 1-2번의 근거가 되겠네. 그래서 노동자, 투쟁가, 타인을 사랑하는 자 이게 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노동을 해야 되고 맞아? 누구나 투쟁을 해야 되고 또 누구나 사랑을 하는 거고 또 누구나 놀이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요소, 놀이가 본질적 요소래.
1번 A번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맞아.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응, 어렵지 않지? 기억은 뭐야? 기억 뭐야? 기억. 얼른 보자. 나만 못 찾아. 알겠다. 나아가 그는 놀이에 대해 이러한 관점을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가다머네. 가다머는 이 놀이동 운동 동력이라고 얘기했었지. 놀이가 가지는 힘.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랬고. 자, 답은 1번이 되겠네. 예술 작품으로 인해 창작자와 감상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자, 이 부분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한다고 봤어. 그치? 그러면 예술은 예술하는 사람을 만들겠지. 그러니까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만드니까 예술은 예술하는 사람을 만들겠지. 이해됐니? 응. 몇 다시 몇 번이야? 2-1번의 근거가 되겠네. 2-1번 한번 다시 체크해보면 예술이 예술하는 사람들을 만든다고. 창작자, 감상자 다 예술 영위하는 사람들이지. 어렵지 않아. 어려운 선지 있으면 꼭 얘기해줘.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자. 핑크. 답은 5번. 모래성을 쌓고 나무 막대기를 꽂은 뒤 모래를 번갈아 가져오는 모래 뺏기 놀이에서 나무 막대기는 활용 목적이 없는 놀이도구로서 놀이도구가 현실과 독립적인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써 있어. 놀이의 도구는 현실과 가상이 중첩된 도구야. 놀이도구를 활용하는 목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방금 3-5번의 근거였니? 자, 활용 목적이 없는 놀이도구로서 현실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 전혀 안 나와 있지, 그렇지? 현실과 상상력이 중첩되어 있는 세계야, 도구는. 그래서 답은 틀렸어. 중첩된 도구야. 현실이랑도 어느 정도 맞물려 있고 상상이랑도 맞물려 있어. 그 나무 막대기가 쓰러지면 우리 지는 거야. 이건 상상력이야. 서로에 대한 규칙이잖아. 그리고 놀이를 하는 현실 세계, 인간이 하는 현실 세계도 겹쳐져 있고. 알겠지? 중첩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자. 답만 얼른 한번 해볼게. 가번.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술래 받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데 끝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누구의 의미가 있겠어? 누구한테? 가다모 같은 사람한테 의미가 있겠지, 그치? 이 놀이를 본 외병들이 군사가 한없이 계속해서 행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 그 현실 속의 유용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치? 자, 한번 보자. 현실 속의 유용성. 우리는 핑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자, 여기 있네. 놀이팍, 즉 현실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자체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서의 유의미성,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놀이가. 그거는 여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게 누구야? 핑크야. 알겠지? 4-2번이었니 방금? 응. 응, 어렵지 않아. 정확하게 찾아서 풀 수만 있으면 요 기능만 자꾸 연습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